어디에 주간보호센터를 열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입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보호자들이 내는 비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집 근처 보니까 노인분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던데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앞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땡땡동이 노인 인구가 많다던데 거기 알아보려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해서 주먹국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90%는 창업 이후 6개월 안에 후회를 하십니다. 26년도 주간보호센터 창업, 현재는 경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죠. 오늘은 천천 박사가 장기화 기간 창업 성공을 위한 진짜 입지 선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지역별로 장기화 인정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즉 고객이죠.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기관은 몇 개가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인정자는 많은데 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영보험공단 사이트를 들어갈 건데요. 네이버에다가 장기영보험공단 치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림의 자료실, 통계 자료실을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노인 장기영 그 등급 판정 결과를 굉장히 최신 자료로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시군구별로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을 여러 군데를 보고 계시면 각 시마다 구마다 장기화 기간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12월 달이 지금 최신이니까 12월 달 등급 판정 결과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 등급 판정 현황이 나오고요. 저는 성별과 연령별 현황을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지역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다 하면 해당 지역의 수급자, 신청자, 그리고 실제 등급 인정자, 전체 고객의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픈하고자 하는 곳의 모든 등급자의 수를 알 수 있게 되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어르신들은 거의 케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등급 어르신 중에서도 또 중증은 쉽게 케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예비 고객층은 3등급 한 반절 정도, 중간 정도와 4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의 어르신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이 우리 고객이 아닌 거고,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르신으로 보면은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그 다음에 3등급에서 한 반절 정도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등급 인정자가 6,000명 정도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간보호센터가 가능하다, 가망 고객은 4,40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여기 전체가 다 주간보호센터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30% 정도가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70% 정도가 방문요양 수요라고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그 요양원으로 가시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일단 계산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3대 7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주간보호는 약 132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분들이 다 주간보호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요가 이렇게 올 수 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면 한 20% 정도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수요를 보는 것이고, 수요로 봤을 때 몇 명의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공급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통계 자료실에서 시군구별 장기화 기간 현황도 또 이렇게 매월 올라가 오는데요. 요거를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엑셀 화면이 나오는데, 영등포를 확인하니까 방문요양이 120개 기간이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17개 기간이 나옵니다. 방문요양이 주간보호센터 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방문요양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요. 주간보호 계산을 위해서 보통 앞에서 계산한 등급자 수 중에 전체 비율이 10이라고 할 때 방문요양 7대3,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주간보호센터를 30%가 아닌 20% 정도로 계산을 하면 수요가 가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실은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주간보호보다 2배 이상 인기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 가망 고객이 한 4,400명 정도였는데 여기에 주간보호센터를 한 30% 정도 곱하면 한 1,320명 정도 수요가 나오고 20% 정도 하면 한 1,000명 정도 수요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요거를 아까 이제 주간보호 기간이 한 17개 정도 되니까 요걸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17개 기간이 한 77명씩 모셔도 될 수요가 있고, 만약에 20%한 1,000명 정도만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뭐 5, 60명 정도는 모셔도 될 정도로 수요가 지금 있는데, 각 기관이 지금 77명 정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주위에서 좋은 입지를 찾는다면 괜찮은 위치라고, 왜냐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생각해도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 정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공단 사이트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 기관별로 정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단 홈 사이트에서요, 민원 서비스를 들어가서 장기화 기간을 찾기를 누르고 여기 이제 화면에서 해당 입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확인을 했죠. 이쪽에서 입지를 누르고 급여 종류를 주간보센터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도에 해당 입지의 주간보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위쪽에 버튼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장기화 기간 그 지역의 전체 내역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원부터 정원까지 주간보센터가 엑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앞에 12월까지 통계에서는 17개 주간보센터가 있다가 나왔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18개의 주간보센터가 있었고요, 총 정원은 603명으로 수요인 1320명보다 만약 20%만 계산해도 1000명보다도 공급이 적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어가지고 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특정 지역을 딱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 지역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한 인천 전 지역이라든지 충남의 청주라든지 하는 곳들을 같은 방식으로 수요 공급을 조사를 해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서울 영등포를 했었는데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주간보호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수요 공급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지역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공단 사이트 말고도 고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인데요, 등급이 나오기 좋은 질병 중에 치매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치매센터에 이 나오는 치매 인구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 가족이 모시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치매 어르신들은 주 고객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통하니까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중앙치매센터를 검색을 하시고 정보칸을 눌러요. 정보칸을 누르시면 치매 오늘은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치매에 대한 환자 통계가 나오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치매 환자에 대한 인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 추정 치매 환자 수가 6,200명 정도고 우리가 확인한 등급자 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요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숫자이고요, 실제로는 이 추정 치매 환자 중에 등급이 있는 분들이 우리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 중에서 치매에 대한 인원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인구 통계 분석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냐면 통계청의 코시스라는 데가 있어요. 예, 통계청 코시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통계청 사이트에서 노인 인구를 검색을 하면 26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고령 인구 비율이 21.6%가 나오네요. 그런데 지역별로 이 고령 인구 비율은 차이가 크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12%인데 전남은 27%예요.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한 21%가 나오는 거고, 내가 하는 지역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별로 이 인구 비율을 파악을 하실 때는 이 노인 인구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들이 장기화 기간을 하기는 좋겠죠.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검색에 통계표를 보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집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인구 이동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 6만 명이 순유입됐는데 서울은 4만 명이 순유출됐어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순유입, 순유출로 통계청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주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방문 요양이 유리하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주야간보호센터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각 시군구에 대한 통계는 충분히 살펴보고 수요도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죠. 그런데 건물을 찾다 보면 해당 입지 주위의 경쟁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걸 지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도에다가 그 마케팅을 위해서 다 그 기관 등록을 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기반의 검색을 하면 상당히 편리는 하는데, 공단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지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에서 영등포 시장역 주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도 놓고서 그냥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럼 검색을 하면 놀랍게도 이 지역에는 단 하나의 주간보호센터 검색이 되질 않았습니다. 보라매역 주위로 검색을 해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3개의 주간보호센터가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나오고요. 그 사이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들어가 본다든지 하면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공단 사이트에서 대표님의 보고 싶은 그 동의 주간보호센터를 검색을 하면 공단에서 지도에 해당 기관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기관의 정원 그리고 상세 정보까지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블로그에도 홍보를 하는 기관들이 많으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보고 싶은 기관의 이름을 검색하면 내부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고 활동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희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100개 이상의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공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 문을 닫는 센터들도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랑 함께하지 않은 센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폐업하는 센터, 폐업하지 않더라도 어려워하시는 센터 대표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천천 박사님, 저 어떻게 하죠? 퇴직금 다 넣어가지고 이거 한 건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죠?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뽑아주겠어요? 창업한다고 가족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대표님들이 종종 상담을 해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입지에다가 이미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입지가 진짜 안 좋은 지역에다가 분석을 안 하고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지 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창업 작업은요, 특히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은 몇십 년을 모은, 어떤 분들한테는 금방 모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몇십 년을 모은 피와 땀입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모은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소중한 돈을 단순하게 그냥 노인 많을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을 할 때에는 지금은 꽤나 경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그나마 덜한 지역,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을 좀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지금 보시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립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통계적으로 검증된 입지에서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은 도박이 아니죠.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하면 성공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성공입니다. 그 제대로의 시작이 바로 입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도 최우수 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분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간보호 입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 상담 링크 넣어드릴 거고요. 요거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세부적인 건물에 대한 입지 분석을 넣지 않았는데 그거보다는 통계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세부 건물에 대한 입지 분석 요령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